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어주는 힘의 황인근입니다. 32편 우울 불감증 시작하겠습니다. 우울증도 칠정병이죠. 우울증은 불안감이 지속되거나 불안장애가 전변해서 발생하는 거죠. 우울증도 여지없이 우울감의 존재부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죠. 우울한 것은 병이 아니라는 거죠. 불안한 것도 병이 아니죠. 불안증과 우울증이라는 것은 불안이 증폭된 것, 우울이 증폭된 것을 말하죠.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은 정상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증폭이 될까요? 간단하죠. 우울 플러스 존재부정이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부정 심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죠. 본래 근심과 걱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걱정이라는 것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이렇게 되어 있죠.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새롭게 정의를 했죠. 근심은 과거의 일에, 걱정은 미래의 일에 마음이 얽매인 상태이다 라고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과거와 미래라는 속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정의 강도가 세면은 우울이라는 감정이 증폭이 돼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우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우울한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그 불안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우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안이 증폭돼서 불안증이 되는데 불안이 증폭되기 전 단계에서 우울이 온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불안이 증폭되면 불안증이 되고요. 불안이라는 녀석이 전변을 하는 거죠. 마치 봄이 여름으로 또 여름이 가을로 그렇게 흘러가듯이 불안이라는 녀석이 우울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것 자체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존재 부정이라는 심리를 만나서, 즉 우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심리가 더해지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안이라는 녀석이 시동을 걸고요. 그것이 우울로 가다가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존재 부정의 심리를 만나면서 우울증으로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울이 워낙 깊어지기 때문에 정상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워지거든요. 30대 초반의 남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울해져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느낌이 앞으로 더 잦아질까 덜컥 겁이 나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왔을 때는 우울한 감정만 증폭되는 게 아니죠. 불안도 섞여 있고 두려움도 있다는 거지요. 우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감정을 없애거나 벗어나려고 애쓸 이유가 꼭 있을까, 이거죠. 왜냐하면은 사는 게 불안한 거고 사는 게 우울한 거거든요. 물론 불편하죠. 그래서 이 불편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우울과 싸우니까 우울이 증폭이 되는 거죠. 불안이라든지 또 우울하면은 생활상 좀 불편은 따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는 그런 감정의 저변에는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심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면 우울할 뿐이다, 불안할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저도 사실 제 이 눈이 좋지 않아서 평생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싸우지 않고 그대로 감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불편함마저도 불편할 뿐이거든요. 그러다가 불편함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감정들과 싸우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울한 느낌이 갈수록 증폭된다면 그건 내 생각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오류일까요? 바로 불안해서는 안 된다, 우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오류라는 거죠. 우울증 환우분들은 겉으로는 아주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데요. 그 내면이 좀 완고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존재부정 심리가 있거든요. 이런 심리는 필연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사물이나 상대를 없애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 공격이 외부를 향하면 폭력이 되고요. 내면을 향하면 우울증이 된다는 거죠. 존재를 부정하려는 마음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좌절감이 우울증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부정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안 된다. 존재 인정은 뭐냐? 그럴 수 있다. 우울할 수 있다.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간단한 심리 기전이 바로 우울증을 부른다는 거지요. 우울증 역시 강박이라는 녀석이 존재의 부정을 외치면서 생겨나는 마음병이다. 우울감이 극대화되면 끝없이 우울하기만 할 뿐 그 우울감을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편협한 생각, 즉 강박이가 부른 감정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감정은 생각의 그림자다. 어느 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꿀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감정이 먼저 온 거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은 그 감정을 부른 생각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울하면 안 된다. 불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10대 후반의 한 여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우울한데 부모님은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느냐고 잔소리만 하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좀 심각하죠. 꼭 입학하고 싶은 학과나 대학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죠. 근데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 고민이 지나쳐서 우울증이 온 거죠. 성적은 떨어질 수 있죠. 혹시 성적이 떨어진다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나를 공격하면은 나에 대한 주변의 관심마저도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들리고 이것이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해요. 맞다고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미워하는 것도 나이고 미움받는 것도 나인 거 아닌가요? 라고요. 그랬더니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자기 자신을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러면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때리는 내 손이 아프고 맞는 내 몸이 아프거든요. 그런 일은 삼가야 되겠죠. 5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등산도 다니고 좋았는데 최근에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축 처지기만 하네요. 음악도 슬픈 것만 듣고 싶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게 갱년기인지 우울증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르기를 지극히 정상이죠. 나이로는 갱년기에 접어든 것이 맞죠. 갱년기는 병리 현상이 아니라 생리 현상이거든요. 계절로 비유하면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것일 뿐 결코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증상만 보면 우울증 진단이 나올 수 있죠. 혹시 특정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나요? 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손을 놓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으로 볼 수가 없죠. 지금의 우울감은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뿐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복용하면 우울감이 다소 없어지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부인은 50평생 참 열심히 사셨지만 뭔가 마음껏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생겨난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쫓아가다가 진정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떠냐. 내 마음 저 속 깊은 데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우울감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은 이런 우울감은 잘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누구에게나 같죠. 자유, 행복, 마음의 평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해보자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만나도 보자는 거죠. 노래도 부르고 사랑도 마음껏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동서양의 고전을 읽으면서 시야도 넓혀보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육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얻는 거잖아요. 또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쁜 것도 아닌데 범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고요. 그러면은 이런 우울감이 오진 않겠죠. 이런 우울감이 오더라도 그냥 우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은 얼마든지 우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우울감과 병적인 우울증은 구별되어야 하지요.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불안하고 숨이 막히고 두렵고 어지럽고 증상만 따지면 정신질환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인 우울감은 오히려 창의력의 원료가 되죠. 실제로 그 천재적 예술가들은 대부분 우울한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은 결코 우울이라는 감정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원료로 삼아 아름다운 음악과 그림 조각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유명 예술가들은 거의 다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우울증에서 우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예술을 선택했던 거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울감이 깊어져도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한다면은 우울감이 오히려 나의 특성을 세상에 전하는 아주 좋은 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인해서 또 먹고 사는 길도 생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울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우울감은 정당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서 나타난다. 배고픔이 병이 아니듯 우울감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사랑과 일에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지 못한 청춘은 우울해진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부모도 자녀를 출가시킨 후에는 우울해진다. 정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우울감은 그저 정신적인 배고픔이다. 삶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즐기라는 내면의 권고다. 이런 정상적인 우울감은 존중되어야 한다. 건전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즉시 해결된다. 30대 후반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감정이 가라앉고 힘들어요. 제가 산후 우울증인가요? 아이의 미래를 엄마 혼자서 전부 해결하는 생각에 짓눌리고 있는 거죠. 아이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과 비상시 보호자로서의 역할뿐이에요. 나머지는 아이를 믿어보세요. 그럼 그 우울감이 증폭돼서 우울증으로 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산후 우울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산후의 모든 여성분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를 내가 키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알아서 잘 크거든요. 최소한의 보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우려는 마음이 이제 부른 거죠. 아이를 좀 믿어보고 아이 스스로 큰다라는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은 그런 산후 우울감은 잠시 왔다가 가버리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우울감과 병적 우울증의 과도기에 해당된다. 이때는 적극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울증의 문턱까지 온 사람은 자기 수양을 통해 삶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안한 감정이든 우울한 감정이든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자기 수양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 달동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 수양은 이러한 불편한 달동네 감정을 느끼고 또 사랑하고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불편할 뿐이구나. 우울할 뿐이구나. 불안할 뿐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이것들이 내 삶의 장애 요소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불편한 달동네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수를 하는 과정. 이것을 되풀이하는 거죠. 이것이 수양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울증과 우울감을 구분하지 못하고 약물을 통해 정상적인 우울감을 없애려고만 한다면 도리어 그는 병을 만드는 의료인이다. 세조 때 편찬된 의학론에서는 이 같은 의료인을 제대로 된 치료 원칙과 그 기술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호인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경계할 점이다. 너무 급할 때는 항우울제를 복용해야죠. 이걸로만 치료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혼이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할 때 울고 싶을 때는 뺨을 맞아서라도 울어야 마음이 촉촉해지고 다시 건강해지겠죠. 만일 이러한 심리 기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용렬한 누군가가
정상적인 우울감을 우울증이라고 진단해버리면은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러운 감정인 우울감과 싸우면서 진짜 우울증 환자로 변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감정이다. 느껴보면은 느낄만 하거든요.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우울과 불안이 없다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잘나서 사랑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군림하려고만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든 불안이든 그런 정상적인 감정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또한 정상적인 우울감을 약물로서 없애려고만 한다면 우울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울불감증이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하죠. 저는 이제 한의사이고 심의다 보니까 감정이 한쪽으로 또 치우친 것은 병으로 보기 때문에 불안불감증처럼 우울불감증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울불감증은 마땅히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으로서의 우울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로서 우울증만큼이나 심각하다. 저는 제 임상에서 정상적인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변한 다음에 우울불감증으로 전변되는 일을 적지 않게 보았거든요. 옳지 않은 치료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이 천대받고 우울불감증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은 참으로 우울한 소식이다.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흔들리는 진동자와 같죠. 따라서 우울증의 반작용으로 조증이 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풍선의 일부가 눌리면은 다른 일부가 튀어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나타나면 조울증이다. 일희일비하는 감정 기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칠정 중에 희가 증폭된 마음병이다. 이 칠정 중에 희라는 건 기쁜 건데 기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너무 우울을 눌러놔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오히려 현실 감각을 떨어뜨리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평화가 동반되는 건강한 기쁨과는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그 치료 과정은 모두가 동일하다. 반드시 내 안의 강박이를 극복하고 깨치미를 불러야 되겠죠. 강박의 주장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잡념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우친다면 고집이 꺾이겠죠. 그러면 외부 환경과 대립하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없어지면서 우울증과 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 고교 시절에요. 마음병이 엄청 시달렸거든요. 소심했고 세상이 두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도 만나면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네, 고등학교 때는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 정말 고독하고 우울해서 거의 우울증 환자 수준이었거든요. 비슷한 아픔을 지닌 그 친구와 나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에게는 놀라운 이해력과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우울감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때 들었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 선하다.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난 지금 너무 고독해. 근데 말이야, 한편으론 결코 고독하지 않아. 왜냐면 내겐 고독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구 말 한마디에 확 깨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우울과 불안, 이런 감정을 적대시하지 않고 친구로 삼는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울과 불안이 증폭이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명약인 거죠.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울과 불안이 증폭하려고 한다면 이 구절을 힘차게 읽어보시고 자기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우울증과 불안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울을 적대시 않고 우울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면 더 이상 우울이 증폭되지 않는다.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될 수도 있다.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처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울증에 빠져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인의 말씀이 매우 좋은 대상이 되면 물론이다. 우울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도구가 그런 대상이 성인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인 거죠. 그러므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근심할 까닭이 없다. 또 조울증에 걸릴까봐 미리 걱정할 이유도 없다. 바로 내 영혼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불안이나 우울이나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감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불편함을 내가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감정들이 증폭돼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 불편함, 우울감, 고독, 불안, 얘네들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친구로 여기고요, 한번 느껴보자고요, 감수해보자고요. 그러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생활은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얘네들이 과연 있긴 한 걸까 할 정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 우리가 정성껏 사랑해 보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한번 힘을 내서 이 친구들을 사랑해 봅시다. 화이팅! 그러면 저는 33편 게으름감 방송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